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의 금리 동결이 강세장을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이 금리를 이제 동결하는 것은 사실은 뭐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우리가 다들 알겠지만 기준금리를 무려 0.25에서 지금 순식간에 5.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상황이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5% 이상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제로 미국이 굉장히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여러 개 은행이 이제 실제로 파산을 하고 고금리 상황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금리를 동결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결이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안심할 수 있겠지만 이미 기준금리는 2.5% 정도 수준이었고요.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라고 하면은 뭐 5.5%까지 올라가겠죠. 뭐 0.25 정도를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 뭐 0.25 정도 올라가겠죠. 그럼 5.75% 정도가 되겠죠. 자,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미국의 어떤 견고한 지금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준금리가 6%가 넘어가면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그럼 고금리에 지금 고금리 상황에도 강세장이 올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저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리 동결이니까 강세장이 올까요? 이렇게 사실 이것보다는 여러분, 고금리에도 강세장이 올까요가 사실 정확하죠. 사실 일반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뭐 5.25나 5.5나 5.75나 어차피 5%가 넘어가면은 뭐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3.5 수준이죠.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지금 크게 높지 않다. 여기에서 금리를 더 끌어올렸다가는 이제 부실 채권이라든지 뭐 부실 부동산이 이제 큰 폭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신용 경색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신용 경색이 오면 경제가 순식간에 그야말로 박살이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뭐 5.25나 5.5나 5.75나 어차피 힘든 건 마찬가지고, 일단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거는 만약에 앞으로의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겠죠. 금리를 올리겠다. 올려봐야 0.25밖에 못 올리겠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동결, 그리고 고금리 상황에서 강세장이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저는 무슨 말씀드리면, 강세장이라기보다는 양극화가 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우리나라 어떤 이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뭐 계속해서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기술, 그 다음에 IT 쪽에 이런 발달이 엄청납니다. 특히나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챗 GPT라든지 뭐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지금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총통화가 줄어들고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해도 지금 여기에 있는 인재들의 밤에 불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 수많은 지금 인재들이 오늘도 인공지능과 챗GPT와 그 다음에 기타 기술들을 연구하는 거를 너무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뭔가 이런 연구가 재밌지 않습니까? 계속 발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위축이 돼야 되는데 계속 성장을 하고 이제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결국 무슨 말씀 드리냐면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고금리에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그 다음에 고금리에는 버틸 수 없는 산업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금리가 동결되기 때문에 강세장이 와서 대부분의 주식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금리는 동결했지만 여전히 고금리고 강세장이 올 수도 있지만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질 거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끊임없이 투자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야, 저거 안 사면 안 되겠는데?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 같은 경우에 뭐 미국으로 예를 들면은 뭐 애플의 실적이 떨어지지 않죠. 왜냐면은 가면 갈수록 단말기, 우리가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단말기가 너무 뭐랄까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되고 우리의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 이제 밀접한 어떤 기계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애플의 실적이 떨어지지다 계속 상승하고 있죠. MS는 챗GPT를 만들고, 구글은 우리가 유튜브로 지금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또 챗GPT를 따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막 노력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이 고사양의 메모리, 비메모리를 만드는 회사 같은 그래픽 카드와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더 발달할 수밖에 없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지금 힘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고금리면 위축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신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주가도 올라가면서, 그리고 또 뭐가 되죠, 여러분? 성과가 나오고 임금도 팍팍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재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은 이러한 관점, 금리는 동결했지만 고금리고, 고금리는 전체적인 강세장보다는 양극화가 이루어질 텐데,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업종과 주식은 무엇일까라는 관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금리 상황에서는 자금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일단 건설 같은 경우에 고금리 좀 힘들어요. 자금 조달이 힘들고, 두 번째는 큰 사업, 그러니까 엄청 이제 초기 투자 자금이 큰 돈이 드는 것들은 좀 힘들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이제 과도하게 기대가 큰 거. 예를 들면은 뭐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현금 흐름 그렇게 좋지 않지만 기대심이 큰 주식은 금리가 높아가면 좀 위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동물들, 그러니까 고금리에도 고금리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높으면 양극화가 되는 거죠. 잘 되는 주식 잘 되는데 힘든 주식은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 이제 파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양극화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라든지 투자에 대한 어떤 기준점과 어떤 그런 투자 방법에 대한 것들의 기준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